자, 이제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중선 정리부터 소개할 텐데 공식을 하나 외워야 돼. 근데 글씨 외우지 말고 위치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림을 먼저 보여줄게. 여기에 삼각형 ABC가 있어. 그리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 이때 이 AM이라고 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해. 아까 왜 무게중심할 때 맞은편 그 꼭지점 A에서 맞은편의 중점에다가 내려그은 선을 중선이라고 해서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AB의 제곱, 한번 너네들은 글씨 말고 위치를 보세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하면 AM의 제곱 플러스 BM이랑 CM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BM의 제곱 요거의 2배와 같다. 자, 그러면 기억할 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요 과정을 조금 증명을 조금 해주면 좌표를 잡아서 이걸 한번 보일게. 대신 이 삼각형을 그릴 때 이 중점이 원점 위치에 오도록 한번 잡아볼게요. 중점이 원점 위치. 그러면 꼭지점 B가 여기 있다고 하면 꼭지점 C는 여기랑 똑같은 길이로 여기에 C가 있을 거고 A는 어디인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칠게요. 여기가 이제 N. 자, 그래서 요 점은 A, B라고 쓰고 요 점을 내가 C, 0으로 잡으면 요 점은 뭘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요 점을 C, 0으로 잡았으면 좌표를 마이너스 C, 0으로 잡을 수 있죠. 지금 졸려? 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AB의 제곱을 계산해서 한번 써볼게요. 요거 제곱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하면 2A 제곱 플러스 2AC랑 마이너스 2AC는 죽고 C제곱, C제곱, 2C제곱 여기는 또 2B제곱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내가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좌변에 해당되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 우변을 정리해 볼게. AM의 제곱 한번 계산해 볼게요. AM의 제곱에서 이 M이 원점에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AM의 제곱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고 BM의 제곱 또는 CM의 제곱 다 좋아. BM의 제곱은 요 길이니까 C만큼 되겠죠.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죠. 따라서 요거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요거가 같아지게 되지. 그래서 요거씩 요거는 이제 문제를 뭐 그렇게 잘 내진 않겠지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야. 여기 7이고
이때 이게 중점이래. 이 길이 얼마니? 이 길이가 얼마니? 그러면 중선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은 요 길이 제곱, 여기를 뭐 A라고 할게. 플러스 여기는 절반이니까 얼마야? 2분의 7의 제곱 8로 할까?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 4의 제곱 이거의 2배와 같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52는 2AM의 제곱 플러스 32가 되어서 이쪽 넘어가면 20. 그럼 AM의 제곱이 10. 따라서 AM의 길이는 루트 10.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를 구하는데 사용하는데 그렇게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응용 문제를 한번 해볼게. 응용 문제로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삼각형 ABC가 있어. 이번엔 중점이 아니라 2대1 내분점을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이제 3등분 하겠죠. 여기입니다. 요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그런 얘기야. 여기 다 알아. 다 아는데 요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중선 정리만 배운 상태. 학교 시험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아까처럼 뭐 여기가 뭐 4라고 하고 여기가 7, 8 뭐 이렇게 잡고 여기가 9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빨간 길이 어떻게 구할 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뭐 이 자체도 공식으로 외운 사람 있겠지만 스튜어트 정리라고 해서 중점이 아니라 m대 내분점에 대해서도 공식이 있긴 해. 근데 그건 뭐 교육과정 아니니까 교육과정으로 푸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한번 구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내가 배운 거는 이 밑번에 중점 위치에 놓여 있는 이 중선에 대한 길이 구하는 공식이거든. 연아, 야!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되겠어, 니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면 마찬가지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중선에 대한 얘기 쓰고 싶으면 이 선을 하나 더 그어. 이 선 하나 더 그어. 그럼 만약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봐. 그럼 이 길이 모르지만 y라고 두라고. 그리고 9인데 3등분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3, 여기도 3, 여기가 3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빨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 2개니까 식을 2개 만들 거야. 하나는 머리 간단해. 요 삼각형으로 보면 얘가 중선 맞죠? 그러니까 이 공식 쓸 수 있지. 두 번째는 요 삼각형으로 쳐다보면 얘가 중선이니까 공식 쓸 수 있죠. 그거 2개 연립식 형태로 x 또는 y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 이제 이 공식을 외우면서 한번 불러주는 건 여러분들이 해봐. 요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중선 정리 공식을 불러보세요. 소리 내서. 16 x제곱 y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식도 써볼까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중선이니까 y제곱 64 2배의 x제곱 자, 이렇게 되면 볼 수 있죠. 정리해볼게. 그냥 얘는 x 16 더하기 x제곱은 2y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되고 얘는 y제곱 더하기 64 2x제곱 더하기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자리를 바꿔줄게요. 자리를 바꾸면 2x제곱 플러스 18은 y제곱 더하기 64. 그러면 x를 구하고 싶다면 y를 죽이면 되는 거니까 요거 2배 해가지고 빼주면 끝나겠죠. 2배 해주면 4, 2배 해주면 36, 2배 해주면 이렇게 2배 해주면 128. 이 상태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래에서 1을 뺄게. 아래에서 1 빼면 4x제곱 하고 요거 빼면 3x제곱, 요거 빼면 20, 빼면 죽고요. 빼면 110. 그래서 3x제곱이 90, x제곱이 30. 따라서 이 x의 길이는 루트 30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2대1로 내면 됐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요 보조선 하나 그어가지고 왼쪽 삼각형 2개 가지고 중선 정리, 오른쪽 2개 삼각형 가지고 중선 정리. 그러면 구해낼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중선 정리에 대한 이건 내용입니다. 요거까지도 필기로 해놓을게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일단 33번 문제는 아까 증명 과정에서 선생님이 다 했기 때문에 니네가 따라가면서 네모만 채워보는 걸로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공식 대입 한번 연습이나 한번 해봐. 34번 문제를 답을 한번 써보시죠. 34번 문제의 공식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위치로 기억해야 써먹기가 쉽다. 뭐 대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림 보고 쓰자면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은 2배의 가로 열고 am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25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 그림이 그냥 연장돼 있어. 35, 36이 있는데 문제 안 풀고 그냥 설명할 테니까 네가 과제해. 35번 같으면 그게 무게중심 위치래. 그러면 AG하고 GM이 2대 1인 건 알고 있고요.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GM의 길이야. 따라서 AM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AM 길이의 3분의 1만큼만 쓰면 되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36번으로 같이 하나 풀겠습니다. 자, 36번은 뭐냐면 이것도 한번 문제 그림 그리는 동안 생각 좀 해봐.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 여기에 1,3이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이 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여기 C, 여기가 B, A, B, D, D는 7,11이고요. 1,3이고. 자, 알고 싶은 건 AB의 길이가 5래.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7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AC 길이가 얼마인지 봐.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평행사 변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한번 정리할게. 일단 좀 이따가 써달라면 써줄게. 평행사 변형 정의를 말해보려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성질 세 가지를 불러줄 수 있어요?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런 사각형을 평행사 변형이라고 해. 성질 세 가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 다음에 이웃 그거는 평행사변형 성질은 아니에요. 그냥 그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 평행선 사이의 성질이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하나가 뭐죠? 초대각선이 서로 이등. 네. 두 대각선이 서로를 각각 이등분한다. 그거예요. 그게 성질 세 가지. 자, 반대로 얘기할게.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 1번.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일 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 될 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될 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일 때. 하나. 약속해줘. 하나. 전부 다 두 쌍 갖고 얘기하는데 한 쌍 가지고 표현하는. 중학교 때 도형 뭘 배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 정도 그냥 다 기억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한 쌍, 다른 거 다 두 쌍 갖고 얘기하잖아. 한 쌍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평행사변이 되는 성질. 될 수 있는 사각형 조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며 길이까지 같은 사각형. 평행한데 길이가 똑같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당연히 평행사변이 된다.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쯤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함 또는 서로를 이등분함 그 성질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대각선하고 이 대각선 이게 알려진 이유죠. 이 대각선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중점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부터 BD의 길이가 루트 7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1 빼기 3의 제곱 그래서 BD의 길이가 10이 되므로 서로를 이등분한다면 요 길이는 5가 된다는 얘기죠. 즉 이 삼각형으로 보면 우리가 M이라고 치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중선 길이를 아니까 요 길이를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AC의 길이는 요 길이의 2배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중선 정리 써보면 25 플러스 49는 2배의 B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 5니까 25 플러스 A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74, 50, 2AM의 제곱 따라서 AM의 제곱은 이게 2하면 24인데 둘로 나눴으니까 12가 되겠고 결국 AM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AC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선 정리는 공식이 좀 그래도 단순한 편이라서 뭐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평행사 변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도형이죠. 다 알아요. 정리만 하는 거야. 첫 번째 정의. 이건 말뜻이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해준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왜냐고 따지지도 말고. 아니, 세변 길이 똑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불러? 정삼각형이요. 왜 정삼각형이라고 불러? 그건 뭐 대답할 수가 없어. 네, 이거를 정삼각형이라고 하자. 그죠? 하자이니까. 자, 평행사변형 정의. 두 쌍의 음가가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뜻이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면 이건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냐고 따질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 성질은 이제 여러분이 그때부터 왜냐고 따지면서 배우는 게 성질이야. 근데 지금은 기억을 합시다. 평행사변형 그려놓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요게 정의니까. 성질 첫 번째, 두 쌍의 응가의 길이는 같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은 마주보는 각이야.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이 동일하고 요각과 요각이 동일하다. 사실 이제 평행선에서 동의각 억각 개념까지 가면 뭐 너무 충분하고 동측 내각 하나 180도 관계 요거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하는 놈이죠. 그래서 노란물로 적어주겠습니다.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또는 뭐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긋고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 요 길이가 동일한 거고 요 길이 동일한 거고. 이거를 이제 요번 그 유형 16 유형에서는 얘와 얘의 중점과 즉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은 일치합니다.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요 내용이 정과잡에서 사용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정의 하나와 성질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건 뭐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중학교 때 과정으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해봐. 그러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는 별거 아니고 정의와 성질 3개가 이미 4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과 성질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바꾼 거지. 평행사변형이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얘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이렇게 되면 평행사변형이야. 요 방향으로 얘기해 준 그 표현이거든요. 이거라면 이래 정의가 이거라면 성질이 이래 이렇게 말했던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는 내용인 거지. 그때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다른 건 다 두 쌍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한 쌍에 대한 얘기로만 표현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러면서 길이까지 똑같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요 길이까지 똑같다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평행사변형이 돼.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하는 방법이고요. 혹시 마름모 정의도 말할 수 있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야 아니야? 평행사변형이죠. 마름모는 두 쌍이 되면 평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중에 조금 더 특수한 도형인 거야. 어떤 성질을 어떤 걸 더 갖고 있는 그걸만 말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짝 적기만 할게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인데 그 수많은 평행사변형 중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인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은 거지. 근데 원래 평행사변형이 여기랑 요 길이가 같은 거고 여기랑 요 길이가 같은 거 아니야? 서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니까. 근데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다면 결국 네 변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중 네 변 길이가 같은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실제 정의로 말할 때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인 거죠. 오케이. 성질은 그러면 이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이미 평행사변형이니까. 거기에 성질 하나 추가 플러스 원. 어떤 성질이 추가로 생기죠?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인데요. 네.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수직 관계가 된다는 거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넓이 구할 때도 이렇게 연장해서 바깥으로 평행사변형 만든 다음에 요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생기듯이 마른 거라면 두 대각선 길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걸로 넓이를 구했을 거라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중에 또 다른 특징을 가진 평행사변형이 하나 더 있죠. 평행사변형 중에 또 다른 특징을 가진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직사각형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평행사변형 중에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로 똑같은. 각의 크기가 같은 거지. 원래 두 쌍의 대각 크기가 같은데 내각이 다 똑같으려면 90도가 돼야 내각이 다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중 네 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이에요. 그 때문에 생기는 성질. 그 때문에 생기는 성질 하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게 90도가 되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역시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이 하나 더 생깁니다. 뭐죠? 길이가 서로. 두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게 돼. 이게는 달랐는데 여기 이렇게 세워지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동일하게 되겠죠. 두 대각선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판이 뭐야?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다 갖고 있는 거 정사각형이죠. 걔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도 하면서 각도 90도가 되는 두 대각선 길이도 똑같고 두 대각선도 수직으로 만나고 다 갖고 있는 엄친아. 어쨌든 이 정도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도 필기 캡처해놓고 보내드릴게. 짜짜짜짜. 아이고. 지난주에 고3 놈들이 끝나고 가는데 너무 막 하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딱 끝까지 수업 끝낸 다음에 과제를 모의고사 한 회분을 줘야 되는데 과제를 안 주고 보낸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갔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만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씩 나눠줬어. 근데 이제 한 명이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 한 명이 전화 걸어서 야 프린트 받아가야 돼 이제 얘기해 준 거겠지.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받아서 갔어. 근데 그거를 여기 문영욱 쌤이 본 거야. 영어 선생님. 그러더니 야, 지선 선생님 숙제 주려고 머리가 흩날리도록 쪼가시던데?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이 흩날린 머리가 좀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해버렸어요. 나도 달리면 흩날립니다. 여기 가끔 여기 캡처한다고 내려갔는데 캡처 화면에 여기까지만 착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깜짝 놀라면 어쩔 수 없죠. 너무 낮아가지고. 자, 좋아요. 여기까지 도형 성질은 거의 다 얘기를 했고 이제 응용 문제 하나를 풀어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야. 그거는 좀 자세히 들어야 돼. 그게 이제 점에서 시작됐는데 실제로 직선에서도 나올 거고 원의 방정식에서 나올 거고 아무 데서나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유형 16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유형 17까지 하고 나면 유형 18이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니네가 제일 싫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유형 16 89번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조금 해보시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의 꼭지점 4개를 다 알려줬어요. 아유, 너무 많이 알려준 것 같은데. 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다고 치면서 여기가 5,A, 여기가 B,3, 여기가 1,5, 그다음에 여기가 1,2. 자, A하고 B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요 길이 쓴 식과 요 길이 구해질 테니까 같다고 놓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으니까 이거 사이 거리랑 이거 사이 거리 써가지고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되죠? 됩니다. 되는데 A에 대한 또는 B에 대한 2차식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고를 풀게 돼. 좀 짜증나요? 이렇게. 가능하나 추천 아님.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한 평행사변형이라면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함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점과 좌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푸는 게 정석.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은 2분의 B 더하기 1, 2분의 2 더하기 3 요게 되는 거고,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구한다고 하면 2분의 5 더하기 1, 2분의 A 더하기 5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끼리 똑같고 Y 좌표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요게 되려면 B는 5인 거죠. 요거랑 같으려면 A는 0이면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푸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좀 다르게도 생각해 봤죠. 이거요. 이거고, 이거 너무 당연해. 이것도 중학교 때 니네도 그걸로 풀었을 거야. 이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움직여간 만큼 얘도 똑같이 요렇게 움직여가는 거야. 같은 만큼 움직일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고 얘가 이렇게 똑같은 만큼 오면 각각 도착할 테니까 X좌표가 4만큼 커졌죠? 그죠? 그럼 얘도 X좌표가 4만큼 커지는 쪽으로 갈 테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꾸로 5에서 3으로 갔다는 건 Y좌표가 2 줄어들었다는 뜻이지. 그럼 얘도 Y좌표가 2 줄어들면 되니까 A가 얼마면 되는 거야? 0.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이거지. 어쨌든 실제로 이제 점과 좌표에서는 평행사변형의 그 대각선 관계를 이용하는 게 정석인데, 그냥 평행이라면 같은 만큼 움직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식 자체를 쓰기 싫은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름모를 하나 해보고 갈게요. 92번. A점이 마이너스 5,0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이 A, B예요. C점이 7,6이고 D점이 0,C인데 이것이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도 돼야 하지만 각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까지 적용을 해야 돼. 지연아, 나갔다 와. 가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물 먹고 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너무 걷기 힘들면 그냥 앉아서 졸지 말고 물 먹고 올게요. 딱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와. 3분 못 듣는 게 30분 못 듣는 것보다 낫잖아, 그지? 자, 마름모가 되도록 한데,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릴게. 이제 그림 그릴 때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점이 나오면 이런 점들은 알고 있는 점이니까 좌표상의 정확한 위치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A, B, C, D가 마름모야 그러면 그냥 마름모 그림을 그리고요. 대신 기호를 붙일 때 A점을 여기다 잡으면 그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해.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A점을 하나 잡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순서대로 붙인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유리는 아예 예체능으로 바꿨나요? 저 원래 예체능. 원래 예체능인가요? 그런가요? 그 내에서도? 좋아요. 학교에서 이번에 뭐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이렇게 그냥 시계 방향 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붙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각형 그려놓고도 여기가 A면 BC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A를 적게 되면 그냥 BC를 이렇게 붙여놓고 쓰면 됩니다. 물론 왔다 갔다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끼리 할 때는 그림은 그렇게 여기서 나왔을 때 이 A, B, C, D가 마름모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7,6이 되는 거고, 2,C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마름모가 된대요. 일단 마름모가 된다니까 평행사변형 성질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중점하고 여기 중점이 일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되죠. 이제 알고 싶은 게 A, B, C 3개나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처럼 딱 깔끔하게 안 나올 거야. 하나가 더 필요한 거지. 마름모니까 추가로 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는 이 관계를 써버리면 요거의 중점이 얼마지요? 1, 3. 그래서 요 M이라고 하는 중점이 1,3인데 그게 또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기도 하니까 2분의 A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C 요렇게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사실 A가 이제 2가 되는 건 확실해졌고 대신 B 더하기 C가 6인 것까지만 구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답 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 좌표를 쓰라는 거예요. 삼각형 BCD 요거의 무게중심 좌표를 쓰려면 3분의 A 더하기 0 더하기 7 해서 A 더하기 7과 3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다 됐네? 요게 무게중심인데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더 이상 구할 건 없네요. 원래는 이 문제 잘못됐네 그럼. 하여튼 요거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A가 2라면 3분의 9가 되어서 3. B 더하기 C 자체가 6이니까 3분의 12가 돼서 4. 이건 너무 쉽게 보였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 식과 딱 이 식이 안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합니다. 무게중심상.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합니다. 까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동일합니다를 써보면 25 플러스 C제곱은 49 더하기 C 마이너스 6의 제곱 요 관계까지 써줘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그래야 평행사변에서 마름모로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쓰면 되죠. 그럼 C제곱 지워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12C 플러스 36하고 49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C제곱은 사라지고 25까지 있으니까 12C가 이게 얼마예요? 25 넘어 11 그래서 60 C가 5가 되니까 C가 5가 된다면 이제 B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A, B, C 값을 찾는 게 원래 목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A가 2였고 B가 1이었고 그 다음에 C는 5고 그럼 결국은 요거하고 무게중심 좌표를 구한다면 3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7 9 3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6 12 이렇게 되어서 3,4를 구한 거랑 같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문제를 구성을 잘못한 게 요 중점 관계만 해서 벌써 B 더하기 C 자체를 알았으면 무게중심 구하라는 문제를 냈을 때는 좀 잘못 낸 거고 다른 걸 냈을 때는 괜찮지. 어쨌든 이웃하는 두 변까지 사용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돼. 참고로 너도 앞에 1, 2교시다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세요. 자, 이제 유형 17로 갈게. 외울 게 하나 있습니다. 도형은 외울 게 많아요. 중학교 때 해봤을 거야. 도형은 정의와 성질 많이 외울수록, 갖고 있을수록 무조건 유리. 자, 거기에 보면 제목이 이것도 필기 대상이에요.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그거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으로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대로 내각의 이등분선. 교육과정에는 이제 빠지게 됐지만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게요. 결론을 미리 써주면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분점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외각의 이등분선은 외분점에 관련된 내용인 거야. 공식을 써줄 거고 근데 그 공식은 실제로는 닮음에 의해서 생긴 내용이니까 참고 닮음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내용. 근데 이건 이제 결과를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부터 할게. 어떤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라면 ABC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이때 각 A에 해당되는 요거를 각을 2등분해서 선을 그은 거야. 그럼 여기 2등분해서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같은 각이 된 거지. 그리고 그때 요 2등분에 생긴 점을 D라고 하면 벌써 졸린가요? 아니요? 자, 이것도 역시 글씨 자체 말고 위치를 보고 기억하시고 내가 이따 위치는 색깔로 칠해줄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율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율과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그 각의 등분 생긴 점이 여기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율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율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ABC가 있을 때 ABC 좌표가 나와 있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비율로 몇 대 몇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뒷점,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 생긴 요 뒷점에 의해서 여기도 같은 비율로 몇 대 몇 내분점 위치가 D가 된다. 요거는 이제 하트를 뒤집어 놓은 걸로 생각해서 외웠을 거예요. 하트를 뒤집어 놓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휙 뒤집으면 하트 모양이 되겠죠. 위치로 기억하라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 문제는 출제가 잘 돼요.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 외각의 이등분선은 그 외분점에 관련된 둔각 삼각형의 경우를 보통 말합니다. 자, 외각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외각 이게 내각이잖아. 그러면 연장선을 그었을 때 밖에 생기는 그거 요거 말고 이거 내각. 그때 연장선 바깥에 생기는 이걸 외각이라고 불러. 외각. 그러니까 요걸 연장선을 이렇게 긋게 되고 요 각을 2등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랑 이렇게 쭉 이게 AC의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나는 점 여기가 D가 되는 거예요. 외각의 2등분선이죠. 요것도 비율 관계를 이렇게 써줄 테니까 역시 위치를 보고 기억하시면 돼. 요 길이하고 원래 삼각형이 ABC야. AB하고 AC 길이 비율은 이때 생긴 점이 D니까 B부터 D까지 하고 C부터 D까지죠. 그러니까 BD 네 C. 그러니까 글씨는 똑같은데요.
D점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나이키 모양이 생기는 거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죠. 요 모양이 나이키 모양으로 생긴 거. 자, 그래서 그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 D라고 한다면 원래 삼각형에서 요 길이 AB하고 AC 비율이 새로 생긴 점까지의 길이 비율과 동일하다.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 즉 외분점 위치라면 요 변과 요 변 길이 비율이 결국 새로 생긴 점까지 BD와 CD 길이 비율과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그냥 난다고 생각하시고 요 모양을 잘 봐주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럼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건지 가장 대표 문제를 해보면 96번이나 98번, 95번, 96번, 98번 똑같은데 그렇게 그냥 좌표상에 X축, Y축에 그림을 그려주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하나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해봅시다. 내가 95번을 풀어줄 테니까 잘 보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좌표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요. 근데 요점 좌표가 1,5야. 이쪽 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이 점 좌표가 5,2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 요 각을 이등분한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을 D라 하자. 그랬을 때 요 D점 좌표를 A, B라고 하고 구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그림을 잘 보시고 그러면 이 원래 삼각형에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은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같으니까 빨리 이 길이 얼마인지 구해서 쓰고 이 길이를 얼마인지 구해서 그래야 비율로 몇 대 몇이 되니까 요 점은 요 두 점을 그 똑같은 비율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좌표로 구하면 되죠. 그럼 요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죠.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25 플러스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12의 제곱 144. 그럼 169가 되니까 얼마야? 13. 그죠? 루트 169가 13인 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죠? 자, 여기도 구해봐요. 루트 5 빼기 1의 제곱 16, 5 빼기 2의 제곱 9, 그러면 5. 그럼 결국은 13 대 5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하고 5,2라고 하는 이 두 점을 13 대 5로 내분하는 점 좌표를 구하게 되면 얘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서 18분의 곱하면 65 요거 곱하면 빼기 20 그러면 45 이렇게 되고요. 18분의 곱하면 26 곱하면 마이너스 35 그럼 마이너스 9 여기는 9, 2, 18, 9, 5, 45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이제 A와 B가 구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더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되나요? 2 잘못 건 거 있나? 9, 5, 45, 9, 2, 18에서 65 빼기 20 45 맞죠? 자, 그러면 같은 문제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도전을 한번 해보실까요? 98번 문제로 도전. 98번 문제로 한번 봅시다.
세점좌표 다 나와 있어요. 내심이라고 했을 때 그 내심 정의 기억하실 거야. 내심은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그럼 같은 내용이라는 게 파악이 됐을 거고 계산만 틀리지 않게 한번 진행을 해봐. 캡처했었나? 자, 다 보여졌죠? 지금 안 보여진 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모르고 있다는 뜻인데 좀 내일 테스트 때 걸리게 되고 주중에 하루 잘못하면 나오는 수가 있어. 주중에 못 나오면 나머지 공부를 주말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자, 이제 뭐 됐을 거고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 중에 요 얘기가 좀 중요해. 유라, 자취가 뭐예요?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거요? 응? 독립? 아, 좋아요. 자취하고 싶지? 그런 생각 안 해보냐? 아니 대학생 돼서 내 생활 내가 따로 알아서 하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하죠. 뭐 공부 안 하면 가능합니다. 대학을 지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죠? 근데 이제 도형에서 자취 얘기할게. 지금부터 자취라는 게 뭐고 어떤 식으로 자취를 구해 나가는지 두 가지 패턴을 얘기할 거야. 얘는 모든 점뿐만 아니라 직선, 원 그런 거에 대한 자취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때 가서는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게 같은 거야. 일단 자취가 뭐냐부터 시작할게. 자취는 다른 거 아니고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될 수 있죠? 빽빽하게 모이면 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점 자체도 될 수 있고 점이 쫙 모여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일부만 점이 모이면 선분도 될 수 있는 거고 휘어지게 연결되어 있으면 곡선이 될 수 있는 거고 상관없는 거야. 어쨌든 점들의 모임이 세 글자로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영어로 점들의 모임 그래프가 점들이 모인 거 맞지? 자취죠. 그러니까 자취인 거예요. 선으로 나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나 그래프 같은 것도 도형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얘기가 됐던 거고요. 어쨌든 그냥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할게. 자취는 점들의 모임인 거야. 점들의 모임이 뭐 점 자체가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올 거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란 말은 그 도형식을 써달라는 얘기야. 식.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취는 점들의 모임이고 그거를 구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그 점들의 대표점을 하나 잡아. 대표로 이렇게 잡아. x, y라고 잡아. 자취를 그 내가 원하는 대상을 목적이죠. 뭐뭇을 이 점들이 모인 걸로 생각하면 돼.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변할 테니까 요 점들이 모인 걸로 생각하고 너네들이 할 일은 요 놓고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해내는 거야. 끝이야. 내가 원하는 그 자취에 대한 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점의 대표점을
x, y라고 보통 잡고 다른 문자 쓸 수도 있어요. 그 x, y라고 잡고 x, y라고 잡고 그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내면 그 관계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x하고 y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 구해봤더니 이게 x, y 사이에 문자 두 개씩 하나 있는 걸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관계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자취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꾸면 이런 관계죠. 이 도형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직선인 거지. 그치? 직선도 자취인 거죠. 도형인 거, 그래프인 것도 한 거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x와 y 사이 대표점의 관계식을 구하면 끝. 자, 이게 자취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가요? 이렇게 놓고 나서 할 때 문제 유형이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 너무 간단해. 문제 유형이 크게 두 종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쉬운 거는 요겁니다. 그냥 문제에 주어진 대로 옮겨 쓰기만 하면 자취식이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대입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그 자취 문제 중에 쉬운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x, y라고 넣고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식이 쭉 정리가 되는데 그거 그냥 자체가 관계식인 거야. 그게 그냥 자취가 되는 게 있어. 이건 쉬워. 따로 알려줄 필요도 없어.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두 번째는 약간 기술 들어가야 돼요. 자취를 구할 때 기술이 들어가. 이것도 딱 중요한 거 할 때 왔네. 오늘 무슨 동아리였어? 세특 쓰는 거. 세특 쓰는 거 했어? 그걸 왜 토요일 날 시키냐? 금요일까지만 해. 학교 생활은. 응? 자, 하여튼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스킬.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구리가 뛰기 전에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렇게 잔뜩 움츠렸다가 탁 이렇게 뛰어나가죠. 아마 좀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여줘야 알 수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양보했다가 한 번에 확 이게 뭐예요? 이걸 뭐 개념 정리라고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를 내가 해설을 해주면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느낌은 요렇게 했다가 확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하나 이제 풀어줘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원하는 점을 대표를 이제 이렇게 놨을 때 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구해내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취는 그렇다. 그런데 문제가 그냥 주어진 조건에 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식이 생기는 그런 쉬운 문제가 있고 약간 기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바꿔주는 방법이.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나씩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100번이나 101번 뭐 이런 문제 정도는 그냥 대입만 잘하면 끝나는 기본적인 자취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100번. 요건 아마 직선에서도 하게 되겠는데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A는 3,6이고 B는 2,3이야.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또는 문제를 이거와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구하시오. 또는 이거와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죠. 그 점을 내가 뭐라고 놓고 x, y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 그걸 그대로 공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을 텐데 어차피 거리 구할 때 루트 씌워지지 않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루트 빼고 쓸게. 그럼 PA부터 제곱한 거 쓸게요. x-3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 요거 하고 PB의 제곱. 그럼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게 대입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쓰는 순간 이미 결정. 이거만 정리해서 쓰기만 하면 끝나. x제곱 죽을 거고 y제곱 죽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6x 플러스 9와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한쪽으로 다 옮겨서 정리할게요. 우변으로 옮겨서 정리할게. 요거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2x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6y 여기 45가 있으니까 여기가 13이었거든요. 그럼 13 빼기 4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2. 따라서 2로 나누면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자취가 된다. 또는 뭐 x 플러스 3y는 16 이렇게 써있어도 똑같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니? 자취 모양이 직선이 되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 여기에 3,6이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3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거는 나중에 직선 배울 때 해줄 거야. 두 점으로부터 일단 한번 표시는 할게. 그냥 나중에 직선을 때 한번 더 해줄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지금은 이렇게 구하세요. 근데 직선 배우고 나면 그렇게 안 하고 AB의 수직이 등분선으로 구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다. 그 얘기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라는 거 배워봤니? 그럼 니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AB가 있고 수직이 등분선 작도 어떻게 해요? 수직이 등분선 작도 콤퍼스로 요 길이보다 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다시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오는 동안 이렇게 좁아지면 안 되죠. 같은 길이 잡아서 이쪽에 대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죠. 그런 다음에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연결을 해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잘 봐봐.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이렇게 생긴 원의 반지름 길이로 길이가 생기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 반지름 길이가 동일하게 생기겠지. 결국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으로부터 또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콤파스를 좀 더 크게 만들면 이 점도 그런 역할이 될 거예요. 이 점도 그러면 같은 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만 다 찍어보면 수직이 등분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선식이 이 두 점에 수직 이등분선에 해당되는 이 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 이 대표점이 x, y가 여기라고 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점들을 임의의 점으로 놓고 식을 구해보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입하고 푸는 건 별 문제 없죠. 그렇잖아요? 101번도 사실은 거기 P를 x, y라고 잡고 PA 제곱 빼기 PB 제곱은 5 이렇게 놓고 정리만 하면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고. 할만해. 이거 쉬워. 그럼 이제 기술 들어가는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기술 들어가는 문제를 하나 봅시다. 이게 자취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 도형이 세져요. 자취 문제가 니네 할 때 제일 괴로울.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술을 잘 모르니까. 이건 괜찮은데. 얘도 괜찮아. 근데 이제 기술 들어가 봅시다. 별건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양보했다가 한 번에 확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지금 설명을 할게요. 이제
보자. 그 예를 들면 뭐 103번 103번 아니라 104번이나 105번 같은 거 다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104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 요거는 그냥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104번 점 P가 직선 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위를 움직일 때까지 써있고 점 A라는 점 4,2와 점 P를 있는 AP에 중점이 나타내는 그러한 도형의 방정식은 중점이란 점들이 모여서 도형이 된 거니까 자취문제라고 그냥 읽은 거야. 도형의 방정식은 또는 도형의 방정식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취는 점 P야 아니야? 점 P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점이야? 내가 원하는 점.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그 자취의 대표점은 P야 아니야? 아니죠. 직선 위에 점이 P인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점은 이 P가 그러니까 한두 점이 아닌 거야. 어차피 이 위에는 모든 점이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요 4,2하고의 중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4,2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해당되는 점이 P야. 거기에 중점들을 연결한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중점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쯤 되겠죠? 여기 점하고 여기의 중점은 한 요쯤 되겠고, 요 점하고 여기의 중점은 한 여기쯤 되겠고, 요 점하고 여기의 중점은 여기쯤 되겠고, 그것들을 연결하면 역시 직선 모양이 될 텐데 이 빨간 이걸 구하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 P고 내가 구하는 건 AP의 중점. 요 점이 대표점이 돼서 요 점이 X, Y가 되는 거야. 요 점의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그럼 점 P는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이니까 점 P를 어떻게 놓는 게 좋으냐면 요렇게 놔보는 게 좋습니다. 점 P를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X, Y라고 지금 뭐 Q라고 할까요? X, Y 이거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X, Y 사이 관계식. 근데 이 다른 점 P를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점이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일단 P점은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만족해 안 해? 하죠. 이 점은 여기 직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만족해. 그래서 A 더하기 2B 빼기 3는 0이라는 걸 만족한 식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요구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AP의 중점을 한 번씩으로 써볼게. 그럼 요 점과 요 점 중점이니까 2분의 X 더하기 A 2분의 Y 더하기 B 요게 중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와 얘의 관계를 찾아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로 이제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요 놈이 X 좌표이고요. 요 놈이 Y 좌표인 거예요. 중점이. 이게 내가 원하는 점이야. 자, 그러면 X는 2분의 X 더하기 A로 표시가 되고 Y는 2분의 Y 더하기 B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와 이거의 관계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이 느낌이 뭔지 소개할게. 잘 보면 내가 원하는 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쓰고 싶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x, y 사이의 관계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양보를 해줘.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미 여기서 관계를 알고 있는 거는 A와 B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지.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건 X하고 Y 사이의 관계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니까 양보를 해주는 거야. 즉 X하고 Y는 이 식으로 쓰지 않고 A와 B를 나타내는 식으로 약간 양보를 해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요거를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x를 이항시키면 a는 2x 빼기 x 이렇게 되죠. 여기도 b에 대해서 식을 쓰라. 그러니까 x, y 쓰고 싶지만 양보를 해서 내가 이미 관계를 알고 있는 문자에 해당되는 걸로 정리를 시켜주는 거야. 처음에. 그러면 이 역시 2를 곱하고 y를 이항하면 b는 2y 빼기 2y 빼기 x 2y 빼기 y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양보해서 a와 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하게 되면 a, b는 사라지고 x, y들만 남겠지. 그게 한 반의 확이야. 바꿀게.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a 더하기 2b 빼기 3은 0이니까 a가 요거예요. 2x 빼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2b 4y 빼기 2y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쌤, 근데 x하고 y가 아니라 4하고 2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식을 잘못 썼네. AP의 중점이 xy고 지금 A점하고 P점하고의 관계지. P점이 A, B였지. 그러면 여기를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2 요게 X 요게 Y 좌표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그래야 문자가 사라지지. 소리요. 그러면 X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4만큼이고 Y 좌표는 2분의 B 플러스 2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하고 Y 사이의 관계지만 현재 알 수 없고 그걸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건 A와 B에 대한 관계는 알고 있으니까 양보를 해주라고. 그래서 얘를 A는 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B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A와 B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하고 요걸 대입하는 순간 이제 무슨 식이 생겨요? X하고 Y만으로 식이 생기지. 그게 한 번의 확이야. 자, 집어넣어 줄게요. A는 2X 빼기 4 플러스 2B니까 4Y 빼기 4 그 다음에 빼기 3는 0. 일단 양보해줬다가 한 번에 확 집어넣었더니 내가 원하는 자춘이 이걸로 끝난 거야 이미. 2x 4y 빼기 11은 0. 요게 내가 원하는 관계식이죠. 아까 말한 걸로 하면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 중점끼리 연결하면 요 거리의 중간에 해당되는 얘랑 평행한 이런 직선식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노란 선 위의 위의 점들은 어쨌든 여기에 중점이 되는 점들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관계식에 해당되는 문자로 잠깐 양보해 줬다가 이거를 그 관계식에 대입하면 한 번에 확 x하고 y 사이 식으로 이게 그냥 기술이야. 별거 없지만 자취는 두 개밖에 없어. 여기 아예 그걸 대입하라고 써준 식들이 있는 게 있어. 공식에 대입하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문자를 처리해주는 기술이 약간 들어가는 문자가 있는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어떻게 이걸 xy에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야 이거만 보고. 근데 양보해줬다가 알고 있는 관계식에 집어넣기. 그게 양보해줬다가 한 번에 와. 그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내가 다시 한번 풀어줄 거야. 대신 이 문제는 집에 가서 꼭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봐야 돼. 105번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풀리면 좋고 만약에 안 풀리면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이거 방법을 보여줄 거야. 105번 하나를 더 풀어보세요 직접. 이거 살짝 안 지우고 있을 테니까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요거까지는 캡처를 해볼게요. 자취라는 말을 보고도 이제 겁이 안 난다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문제만 써놓고 혹시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풀어달라고 하고 본인이 꼭 푸세요. 왜 양보를 살짝 해줬다가 한 번에 확 집어넣고 관계를 쓰는 문제입니다. 문자 사용에 조심해 주기 바래. 여기 이미 문제에 A하고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2x 플러스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두면 이 A와 B와 헷갈리게 돼요. 다른 문자로 써주시기 바래. 예를 들면 M, N처럼 다른 문자로 써주시기 바라고. 이때 이 무게중심 좌표가 내가 원하는 점이니까 x, y라고 두는 식으로 정리하시고 먼저 x, y가 아닌 이 관계식을 하나 찾아놔야 되죠. 같은 속도로 한번 가보셔도 돼. 문자는 되도록 나와 있는 글씨랑 다른 글씨를 써야 내가 나중에 흔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점 A,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저 m하고 n 이렇게 좌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점은 x, y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먼저 저 m하고 n의 관계식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그래서 요 관계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점은 무게중심이에요. 이 점은 무게중심이야. 3분의 x 3, 3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알고 싶은 건 x하고 y 사이의 식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관계식은 m과 n에 대한 식이므로 잠깐 양보를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x가 원래 요거 2고 y가 요거인데 x, y를 구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내가 현재는 부족하니까 양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양보를 해준 다음에 이 관계식에다가 m, n 대신 x, y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한 번에 x,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서 쓴다. 뭐 틀이 잡히면 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n은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보니까 한쪽으로 넘겼네요. 그럼 3 아니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y로 쓸게. 1 넘으면 9가 되겠지요. 네, 그러면 2x 여기를 맞춰야 돼요. 3으로 나눠서. 자, 이제 a가 b가 이렇게 된다고 쓰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그죠?